그리고 그 해당 선수는 2시즌 동안 자격 정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접촉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배구TV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F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가 무슨 뜻이냐? 프리 에이전트로 자유계약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유계약 선수를 아무 선수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로팀에 오기 때문에 6시즌을 채워야지만 FA 그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다음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프로에 온 선수들은 5시즌이고요. 남자 선수들도 만약에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왔다. 이런 선수에 한해서는 6시즌을 채워야지만 FA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지석 선수라든지 예전에 뭐 박철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팀을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지석 선수는 아마 5시즌이 아니라 6시즌을 소화를 한 다음에 FA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고등학교에서 바로 온 경우는 6시즌, 대학을 거쳤다가 온 경우는 5시즌인데 이게 그냥 시즌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한 시즌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일단은 여자부 같은 경우는 전 경기에 한 40%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40%를 전 경기 중에 40%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 총 정규리그 그 경기 수가 30경기거든요. 그러니까 30경기 중에 12경기 이상을 채웠을 경우에는 한 시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36경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14경기 이상을 채워야지만 한 시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 같은 경우 뭐 매번 뭐 주전으로 활약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시즌만 잘 소화를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잠깐 교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한 경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그 한 경기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세트 이상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좀 달랐어요. 지금이랑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은 한 경기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예전에는 전체 경기에서 30%였던 게 지금은 40%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시점인 거고 이게 이제 해마다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2020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FA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뭐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원소속 구단, 그리고 5월 11일부터 뭐 20일까지는 타구단 협상기간, 그리고 다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다시 원소속 구단, 이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월로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 시즌 종료가 거의 한 4월 초쯤 되거나,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는 선수들 그리고 가지 않는 팀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쯤에 리그가 끝나는데 5월 달에 FA를 시작하면 이 텀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선수들도 약간 애매해지고 구단도 약간 애매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정규리그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이후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종료 후 그다음에 이 연맹에서 FA 그 자격 선수들의 그 명단을 공시를 해요. 이 공시를 먼저 한 다음에 챔프전이 종료된 후에 3일 있다가 그 2주 동안 모든 구단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뭐 원소속 구단 그리고 타구단 다시 원소속 구단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원소속 구단이든 뭐 타구단이든 상관없이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고 3일 있다가 그 다음부터 2주 동안 FA 그 기간인 거예요. 계약 기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소속 구단이랑 계약을 협상을 해도 되는 거고 타구단이랑 협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대한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한 4월 말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그 다음 뭐 트라이아웃 때 우리 팀에 맞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 시즌부터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요, FA 기간이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2주 안에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그 마지막 마감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연맹에 그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연맹은 또 그 계약서를 받으면 이제 또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FA 계약이 된 선수들은 뭐 기쁘겠지만 물론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땐 기쁘겠지만 이게 미계약된 선수들이 있어요. 미계약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계약 선수 또한 연맹에서 공시를 하게 되겠고 미계약 선수들은 1년 동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만 그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주 안에 계약을 못했다.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을 뛸 수가 없고 어느 구단이랑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자격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년 후에 다시 이 FA 기간 이제 내년으로 가는 거죠. 내년 FA 기간에 똑같이 그 FA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뭐 원소속 구단이랑 하든지 아니면 타구단이랑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FA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5년, 여자는 6년,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경우에는 6년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FA고 두 번째 FA는 3년에 한 번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부 같은 경우는 6년 후에 FA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새 시즌을 뛰면은 다시 FA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부터는 3년에 한 번씩 FA 자격이 주어지고 이 자격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경기를 무조건 뛰어서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전체 경기의 40%를 소화를 해야지만 한 시즌으로 인정해 주는 거를 새 시즌을 해야지만 또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보상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매년 좀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서 저희도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 올해는 2020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A그룹, B그룹, C그룹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연봉으로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누는데 일단 여자부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 현재 14억이거든요. 근데 뭐 추후에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14억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A그룹 등급이 아니죠. A그룹에 속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1억 미만이죠.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B그룹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미만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C그룹에 속하는데 이 어디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그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A라는 팀에서 B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어. 그러니까 원소속 구단이랑 협상을 다시 계약을 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타구단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 선수가 내가 우리 팀에 그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A그룹에 속해 있던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 과거에 뭐 1억 5천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선수다. 그러면 이 선수의 원래 받던 연봉의 200%를 다시 원소속 구단한테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3억을 줘야겠죠. 3억을 보상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선수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어요. 선수 한 명인데 그 선수 한 명은 어떻게 지정을 하냐. FA를 영입한 그 팀에서 보상 선수를 그러니까 보호 선수죠. 그러니까 보호 선수를 FA 영입한 선수를 포함한 보호 선수 6명을 딱 묶어요.
그거를 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호 선수로 묻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맹에 이제 그 제시를 하거든요. 연맹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그 원소속 구단에서 한 명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봉 200% 플러스 그 다음에 선수 한 명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선수가 원래 받던 연봉의 300%를 주느냐는 그 원소속 구단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간 구단이 아니라 뺏긴 구단인 거죠. 쉽게 말해서 뺏긴 구단에서 우리는 연봉 200%에다가 보상 선수 한 명을 받을래, 혹은 우리는 그냥 보상 선수 없이 연봉의 300% 받을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그룹 같은 경우는 보상 선수 제도가 없어요. 보상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수들은 B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800이 될 수도 있고 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에 그 선수가 원래 그 연봉을 받고 있던 금액에 곱하기 300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3배를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상 선수 없이 데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그룹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에 있는 선수들인데, 그 5천만 원 미만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타구단에서 데려갈 때 그 전 시즌 전 시즌 연봉의 150%를 주고, 그 다음에 보상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적은 선수들은 그렇게 이제 뭐 주전급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훨씬 더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준 거죠. 이 선수들도 똑같이 뭐 보상금을 얼마 줘야 되고 보상 선수를 또 누구 줘야 된다 이러면 이 선수들이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좀 더 살리자는 목적으로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보상 선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B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 여자랑 좀 달라요. 남자는 한 현재 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연봉이, 그 셀러리 캡 연봉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이제 여자랑 좀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은 똑같아요. 그 보상 방법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A그룹이 2억 5천 이상의 선수들이 A그룹이 되는 거고, B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1억 이상이 A그룹이었는데, 남자는 1억에서 2억 5천 사이가 B그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억 미만이 이제 C그룹이 되겠죠. 보상 방법은 여자랑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줍니다. 보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FA 획득한 구단은 FA 기간이 이제 종료된 다음 날 12시까지 이 보호 선수를 제시를 해야 돼요, 연맹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다른 팀들도 다 같이 보는 거고, 이제 제시를 하고 나면은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에 의한 이 보상을 3일 이내에 선택을 해서, 뭐 200%의 선수 한 명을 하던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뭐 300%를 하던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정규리그가 종료가 되고 FA 기간이 있고 보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은퇴라든지 임의탈퇴라든지 뭐 웨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그냥 포기를 하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같은 그 선수 신분에 대한 공시를 그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FA 기간 그리고 보상 선수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거에 대한 공시를 연맹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보호 선수를 묻고 우리 보호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가 이제 그 보상 선수로 타구단을 이제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았는데 이 지명된 선수가 만약에 그 팀으로 가는 거를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부를 했다. 거부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선수는 5시즌 동안 선수 그 자격 정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5시즌 동안 프로에 올 수가 없고 선수를 이제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원소속 구단에서는 그 선수의 이제 연봉의 400%를 이제 약간 페널티처럼 지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는 연말이 12월이고 이제 다시 연초가 되면 1월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스포츠는 모르겠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연말이 어떻게 보면 6월이 되고 연초가 7월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게 7월부터예요. 7월 1일부터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1년의 그 계약 기간이 6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전에, 그러니까 4월이나 이때쯤에 뭐 이적을 하거나 뭐 보상 FA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원소속 구단에서 받던 그 연봉이 있잖아요. 잔여 연봉이 있잖아요.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어쨌든 6월 말까지는 그 원소속 구단에서 원래 주었던 그 계약에 대한 그 금액을 6월 말까지는 받아야 되고 7월 1일 이후로,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월급 날짜가 이제 말일에 가 있거나 이러니까 7월 달부터에 대한 연봉은 이제 옮긴 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연초가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만약에 이 FA 기간이 아닌데 사전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3억 이하의 그 제재금을 좀 내야 되고, 벌금이죠. 제재금을 내야 되고, 또 만약에 구단 임직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격 정지를 얻고요. 그리고 그 해당 선수는 2시즌 동안 자격 정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접촉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제 3자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3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적이 있다.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거를 뭐 입증할 만한 뭐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뭐 약간의 뭐 고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제재금의 뭐 한 30% 정도는 30% 정도를 포상금으로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겠고, 이게 3년까지 3년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있었던 그 뭐 사전 접촉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뭐 고발을 하게 되면 이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F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항상 그 조금씩 부족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나 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이런 부분은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한유미의 배구TV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